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에 여러분들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4월 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방의 날 관세 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함에 따라 지금 블랙 먼데이 버전 2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관세를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간의 제조업이 전부 아웃쇼를 하는 통에 미국에는 아무런 제조업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첨단의 IT 산업인 애플조차도 중국에서 다 만들어 오고 대만에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애플의 경우에는 부품값이 535불선에서 825불로 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은 2000불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소득세와 기타 종합소득세가 감면이 됨에 따라 미국 가계 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팁에 대한 세금 면제와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면제로 인하여 서민들은 그만큼 재정적인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가 20% 30% 뛴다고 하더라도 리테일 프라이스에 불과 5분의 1에 불과한 수익 가격에 20%가 뛰어봤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큰 사건이나 되는 듯이 침소봉자여 난리를 치고 있는데 피터 나바로 대통령 특별고문은 여기에 대하여 국민들이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간 유통에 있는 브로커들의 농간이 컸던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계란 한 판이 15,000원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현지에서는 그것이 2,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7배나 뛴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의 멕시코로부터 날계란을 수입하였던 업자들의 농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휴지값이 오를 것이다 또는 페이퍼타월 값이 오를 것이다요 전전긍긍하며 대량 구매를 위하여 마트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냉철한 눈으로 오늘날 주식시장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시장은 크게 앞으로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번 주식시장 붕괴로 인하여 일론 머스크와 피터 나바로가 사이가 상당히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유럽과의 관세를 상호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없는 것으로 만들자고 했으나 피터 나바로가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로 전부 다 매겼던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완전 패닉에 빠진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예노동을 이용하여 싼 가격에 덤핑을 쳐왔던 중국이 덤핑 관세를 그간에 맞아왔으나 이번에 정상적인 수입 관세를 더 물게 됨에 따라 중국 물품의 미국의 경쟁력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인 스캇 베센트는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관세가 예상외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좌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정헌법 22조에 의하여 미국의 대통령은 2번 당선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을 했습니다. 그러나 2번이 당선되고 3번째는 전쟁이고 4번째도 전쟁이라서 4번을 연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태프들에 의하면 지금 4번의 연임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대충 눈치를 채시겠지만은 JD 벤스를 뽑고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얻으세요 하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가 측의 작전에 의하면 2029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선을 끝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22조 조항에는 2회 이상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의 재선을 금지하기 때문에 구태여 대통령으로 재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나가고 JD 벤스가 대통령으로 나가는 패턴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D 벤스가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되면 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2번을 더 연속으로 하게 되면 미국 2번째로 4번 역임을 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안 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많은 호사가들이 지금 수정헌법 22조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남수단의 모든 비자를 취소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국민의 송환을 할 때는 해당국은 즉시 받아들여야 하나 남수단은 지금 과도 정부가 자국민들을 송환 조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국제협약과 국제비자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는 모든 남수단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과 그들의 비자는 미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원칙을 존중하지 못한 남수단 과도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로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미국의 입출입이 완전 금지된다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워싱턴 소재의 수단 외교부가 발행한 자국 국민의 송환 조치 비자를 남수단 과도 정부가 거절함으로써 이들이 추방당하였으나 도로 미국으로 송환된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사법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가 자기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해당 변호사와 사전에 법원 쇼핑을 허락한 것으로 보여져 오늘 판사 쇼핑을 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앤디 빅스 아리조나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제임스 보아스버그 DC 연방지법 판사를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버그 판사가 선행 조건인 연방대법관의 조항을 위반하여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탄핵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해임에는 해당된다고 하며 상원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상원에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될 경우에는 보아스버그 판사는 해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것은 해임 사유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판사가 방해하였다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오바마가 임명한 이 판사는 그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하여 4건이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추출하였을 경우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나 4건이나 받아가서 건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건 케이스를 자기 자신에게 배정받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악랄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해당 변호사와 자기 자신이 법원에 오늘은 출석하지 않는다 또는 기타 등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오늘 공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수 언론이 입수하여 공개를 하자마자 일파만파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펜본디 법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과 가처분 명령은 헌법적인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며 보아스버그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텍사스를 중심으로 미국에는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홍역을 맞지 않은 어린아이가 두 번째로 텍사스에서 사망을 하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텍사스를 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텍사스를 중심으로 홍역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홍역을 앓고 있으며 특히 홍역 백신을 맞지 않았던 아이들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텍사스에서만 약 500건에 가까운 발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 확산 중에 있다고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미국을 방문 시에는 텍사스를 피하라고 하는 여행 조건까지 붙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역과 이하선염, 풍진 등의 백신은 6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예방률이 97%가 넘어선 아주 안전한 홍역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조가 번지자 홍역이나 일반적인 백신조차도 맞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홍역을 앓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텍사스로 날아가 두 번째 아이의 장례식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